네, 오늘 일부 오프닝 때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김인수 대표님 그리고 염승원 차장님과 이 화이자의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또 자세한 특징주 얘기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인수 대표, 염승원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이자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화이자가 임상 3상 중간 데이터에서 예방률에 있어서 90%의 효과를 좀 입증하게 됐다라는 핫한 뉴스가 간밤에 전해졌어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경쟁사인 뭐 개발 치료제나 뭐 백신 주들은 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고 또 실무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궁금하네요. 네,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좀 더 크게 보셔야 될 어떤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좀 더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나왔던 뉴스만 종합해 보게 되면 예방률이 90%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경우 뭐 미국의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도 한 5, 60%만 돼도 만족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상의 수치고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홍역 백신 같은 경우가 9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상황들인데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중간 결과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5천만 분에 관련된 생산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빠르게 나오겠죠. 빠르게 어떤 일정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반응할 부분들은 어떤 그동안에 이어졌던 관련된 뭐 치료제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오늘 취약하겠죠. 네. 게다가 어떤 지금 CMO 관련된 쪽도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 이쪽에 우리나라가 직접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으로 생산을 할지는 아직은 좀 더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보다 이제 컨택트주죠. 그동안 눌렸던 컨택트주, 특히 내일 광군제와 관련해서 그거 또 염 차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걸로 들어볼게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또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네. 직접적인 이쪽 외에도 어떤 경기와 관련된 쪽에 회복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재조명도 다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쪽도 한번 챙겨보는 쪽이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도 경기 회복의 V자 회복을 또 전망했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 증시긴 하지만 내년 초에 S&P 500 지수를 4,000포인트로 또 전망하기도 했는데 시장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또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판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네, 일단 바뀐다고 네.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레벨까지 좀 그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동안 사실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정말 높은 밸류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부분들, 또 거기다가 저금리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식간에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일단 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비싼 밸류를 받던 기업들한테는 이게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이제 그 성장주들, 대표적으로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급락했던 배경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도 거의 미국 증시랑 거의 똑같이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네. 정말 뭐 항공주라든가 또 한국의 또 여행주들 거의 뭐 지금 쓰러져가는 분위기였는데 일단은 기사회 생활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 또 뭐 이렇게 여러 의류 업체들까지도 오늘 좀 급등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연속성이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 임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중간 결과만 아직 발표를 네. 한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번 달 셋째 주 정도에 뭐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의 결과가 이제 완벽하게 나와주면 이제 아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서 완벽하게 좀 탈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좀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빨리 반영해서 증시는 좀 상당히 이제 좀 가파르게 또 국내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좀 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저는 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흥분하지는 마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좀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정상화되면 결국 돈을 회수를 하겠죠. 그러면 유동성 파티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이제 실적 장세로 향후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뭐 상승을 즐기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 파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당장 탈출하라는 게 아니라 떠나라는 게 아니지만 언제든지 파티에서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좀 냉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또 좋아지는
이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을 이후에 한번 흐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할 네.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성장이 멈출 기업인지 그런 걸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좀 향후에 큰 그림도 좀 그려가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당분간은 뭐 강세장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두 분도 이제 뭐 경기 민감주 말씀해 주셨고 이제 뭐 컨택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뭐 CGV라든지 한국 여행주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가는 건 어떨까요?라고 또 질문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에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을 때 일단 다 뜨겠죠. 근데 거기다가 무리하게 대응하는 전략은 저는 반대입니다. 항상 그런 변화가 나오고 또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또 차익 매물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약간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좋지 오늘 공격적으로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대응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찬성하지 않고요. 저조차도 오늘 그 관련주들은 매매를 안 할 거고 섹터는 쭉 보다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그러면 대응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동시효과부터 주문 넣고 이제 출발이야 뭐 이런 쪽으로 매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향후 흐름을 봤을 때 언택트 관련주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돼요. 어때요, 차장님? 언택트도 다 네. 언택트, 그러니까 종목마다 성격들이 너무나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저는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이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성장을 안 할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뭐 오늘 뭐 당연히 빠지겠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더 비중을 늘릴 기회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코로나 수혜주 중에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성장을 못할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진단키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원격 근무를 했을 때 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연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반짝 수혜라면은 오늘 어쨌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이자 이슈로 오늘 국내 증시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먼저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제 이제 시장에서 또 핫했었던 특징주 위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운 조선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일부 종목은 이제 신고가 흐름까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봐야 하나요? 뭐 H&M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섹터 중 하나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약간 반쪽 정도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SCFA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다라는 쪽은 긍정적인데 그러면 어떤 벌크선 관련된 BDI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벌크선 지수는 지난달 말이 고점이었고 지금 쭉 조정받다가 이제 살짝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와 밀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를 보게 되면 BDI가 먼저입니다. 이게 돼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변화가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컨테이너선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구조적인 변화죠. 그 지난 해운주 때도 강조드렸듯이 이쪽은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배가 안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주가 배를 움직이는 현상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던 변화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운임지수가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배 돌려도 되겠네. 그리고 또 이제 백신 나올 때 됐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운임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르게 못 올라가죠. 여기도 이제 경기 회복과 같이 갈 수 있는 섹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BDI 지수가 움직이는 게 진짜 경기 회복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은 이제 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움직였던 어제 뭐 대한해운이나 네. 이런 BDI 관련된 쪽은 일단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지금 어떤 해운주 쪽에서도 일단 기대감을 좀 받아가면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쪽이 HMM이다 보니까 맞아요. 주가의 흐름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일단은 가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과열의 징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한번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강조드렸지만은 KSS 해운이 가장 좋다. 핫픽인가요? 네,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난주에 팔고 말았습니다. 네, 다른 종목 사느라고 네. 고민하다가 일단 팔고 봤더니 어제 또 급등하더라고요. 좀 가슴은 아팠지만 그래도 오늘 이쪽 종목들이 더 잘 가겠다 생각 들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해운주 내에서는 KSS 해운을 또 토픽으로 보고 우리가 또 계속 추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해운조선 관련주 외에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일 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삼성 SDI를 대표적으로 좀 볼까 해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BBIG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 격이 이제 배터리죠. 근데 배터리는 사실 뭐 이게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피해주기로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성장주인데 오늘은 좀 빠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주는 아마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도 오늘 좀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뭐 계속해서 삼성 SDI에 대해서는 좀 계속 보유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코로나랑 무관하게 어차피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되든 아니든 간에 2025년까지는 계속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과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까지 지금 시장이 열려버리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지금 삼성 SDI가 어차피 또 증설도 할 거고 후발주자로서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LG화학하고 그 현대차 관계가 굉장히 좀 껄끄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코나 EV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좀 화재 사고 때문에 뭐 내 탓이다, 뭐 니 탓이다, 뭐 이런 좀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 SDI가 원래 현대차의 그 전기차 플랫폼이 있습니다. eGMP라고 이거 이제 3차분 수주가 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네. 거기에 아마 입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좀 입찰에 좀 성공할, 그러니까 수주를 좀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성 회장도 뭐 굉장히 좀 최근에 좀 만남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삼성이 또 현대차 수주까지 따내게 된다라면 더욱더 높은 밸류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좀 많이 올라서 당연히 조정은 좀 나오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주가 한 50만 원 초반까지 눌러준다면 또 한 번에 좀 매수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를 다시 또 긴 시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뭐 그전에 에코프로비움 첨보를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던 기억이 났는데 네, 뭐 기억력 변함이 없죠? 참 좋으시네요. 맞아요? 네, 소재 쪽 같이 지켜보는데 네. 요즘은 또 장비 쪽에서 또 좀 관심 있게 보는 회사들이 한 2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쪽은 또 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저희가 삼성 SD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뭐 화학주들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 후에 또 주가 강세가 뿜어져 나오는 만큼 실적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급증한 1,94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과 더불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고 지금 또 시장의 흐름도 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 예, 기대감은 높습니다. 하지만 또 면밀히 따질 건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화 큐셀을 흡수합병하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 비중 60%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또 가정용 그리고 또 상업용 모두 다 1위 태양광 모듈 1위 업체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과거에 하나솔루션에 이어졌던 이제 석유화학 쪽도 만만치 않게 한 20% 정도 비중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친환경 쪽 커질 건 맞고요. 네. 게다가 이제 또 중국산에 대한 유입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강하게 또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또 니콜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회사가 갖고 있던 하나종합화학의 니콜라 관련된 쪽의 투자를 그동안은 지금까지 약간 투자 이익으로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계산했는데 이쪽에 대해서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재무도 바뀔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올해 한 6,600억 정도 수익 영업이익이 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 한 8천억대가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8조 원대입니다. 그만큼 같이 반응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신규로보다는 일단 비중을 살짝 조절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신고가가 나왔네요. 일단은 비중 축소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CJ제일제당입니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6조 3,333억 원 예상되고요. 영업이익 41% 전년 대비 증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분기 실적도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울까요? 네, 뭐 3분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근데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게 이제 이런 가공식품 회사들은 오늘 아무래도 주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또 수혜주로서 올해 좀 상반기부터 지금 한 8월까지 주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모멘텀 또 소진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의 그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과연 이제 이 백신이 나왔을 때 그동안 이제 많이 팔렸던 가공식품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될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일제당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런 뭐 이슈를 좀 떠나서라도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의 이제 그 라이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돼지를 사육할 때 필요한 그 사료에 들어가는 원료거든요. 이게 이제 돼지 이제 그 사육 도수가 최근에 좀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육 도수가 늘어나면 이 사료가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라이신 가격이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네.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중국 사업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은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중국에 대한 좀 기대감은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한 35만 원 요 레벨만 좀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번 좀 계속 해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일단은 뭐 실적 퀄리티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중장기적인 접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주의자 마지막으로 들어보기 전에 김민수 대표님 종목 리뷰 하나를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JC케미칼 10월 16일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목표 주가 8,000원을 넘기면서 누적 수익률 33.87% 달성했어요. 네, 네. 저도 어제 그만큼 수익 보고 어제 털었습니다. 오, 8,000원에 털었는데 JC케미칼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이든 후보 수혜 쪽으로도 얘기를 했지만은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본 쪽은 이쪽밖에 없다. 오. 바이오 디젤이고 바이오 중요다 보니까 네.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발전 관련된 쪽도 이어지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수혜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고요. 네. 일단 지금 8,000원대는 그래도 중기적인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는 못할 것 같고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높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월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은 기대감이 먼저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달성한 종목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 염 차장님 종목 빠르게 좀 들어볼게요. 이게 백신 나오기 전에 계속 좀 사야 되는 종목인데 나와서 오늘 아마 급등 출발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가격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현대백화점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이 되게 좋아지겠죠 앞으로. 그래서 근데 아직은 뭐 기대감일 뿐이니까 실적으로 반영되기엔 좀 내년 정도는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주가는 크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원래 한 7만 원 목표가로 좀 잡고 있었는데 백신 때문에 네. 뭐 8만 원 한번 찍으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 8만 원까지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7만 원 밑에서는 좀 사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혹시 네. 뭐 오늘 얼마에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7만 원 이하라면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자라고 현대백화점까지 소개해 주시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승환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